이번 시간에는 명리 기본 과정으로서 12지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지는 이제 보통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12개 이걸 지지에 있는 간지를 나눴을 때 지지에 있는 12개의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이거를 12지지 12개의 지지 있다 지지다 이렇게 얘기해서 12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지는 우리가 십천간, 이 천간에 있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를 오행 목화토금수를 각각 음양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십천간을 공부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2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이라는 것이 천간에도 있고 지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도 오행이 있고 땅에도 오행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니까 목화토금수를 목을 음양으로 나누고 화를 음양으로 나누고 토를 음양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10개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오행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십천간이 되고 땅에 있는 음양, 땅에도 오행이 있죠. 땅에도 목화토금수란 오행이 있는데 이것을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은 이번에는 12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오행이라는 5개를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10개밖에 안 되는데 왜 지지에 있는 오행은 각각 음양으로 나누면 12개가 되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모순이나 약간의 의문이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계절을 나타낼 때 하늘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상 예를 들어서 지상 10km 정도 올라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거기도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라는 것은 밤이든 낮이든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거의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천간에서 토라는 것이 무토하고 기토 두 개만 있으면 충분히 천간의 십천간의 오행의 운행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천간에는 토가 무기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지상에는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계절이 네개가 있습니다. 계절이 네개가 있는데 그 계절의 네개를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흙이 네 개의 종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봄의 흙과 여름의 흙과 가을의 흙과 겨울의 흙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절들의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계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네 개의 토가 네 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되고 또 네 개의 계절이 이제 봄에서 여름, 여름에서 가을,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계절이 변화하는 그 사이에서 계절이 원만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가을에서 겨울로 겨울에서 봄으로 이렇게 사계절이 원만하게 순환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토라는 어떤 중재작용하는 완충작용하는 것이 있어야만 이 만물이 존속할 수 있다는 그런 현상 때문에 땅에는 토가 네 개 종류 그러니까 진술충미라는 네 개의 땅이 그 토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지지는 천간보다 토가 두 개 더 많죠. 천간에는 무기토밖에 없지만 지지에는 이렇게 진, 축, 미술 이렇게 진술충미란 네 개의 흙이 있다. 이것은 사계절의 순환을 돕기 위한 것도 되고 사계절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지를 공부할 때는 먼저 이렇게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라는 이 순서대로 먼저 자를 공부하고 축을 공부하고 이놈의 묘를 공부하고 지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진술충미라는 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자축, 임묘 이 순서로 공부하는 것이 12지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12지지를 공부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진술 충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진술 충미는 사주에서 지지 어딘가에 있으면은 다 그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뭐 연지에 있거나 시지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본인이 사주 우리 각각 개별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의 변화에 대해서 감지하고 느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당연히 거기에 있는 토들도 토의 역할을 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에 있는 토,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일지에 이렇게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드러나느냐 하는 거, 그 기본적인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진술 충미가 일지에 있을 때 어떤 작용에 대해서 근원적인 어떤 공부를 한번 조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이런 순서로 또 새롭게 한번 그때도 역시 축을 공부할 것이고 진을 공부하고 미도 공부하고 수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나 먼저 개괄적으로 일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작용, 그때의 진술 충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일지 진술 충미가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진술 충미의 역할과 의미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라는 것은 지지에 있는 토라는 것은 진술 충미라는 네 개의 토가 있는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계절의 그 순환을 돕는 겁니다. 순환을 돕는 것이고 또 사계절을 표현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 다음에 해와 자축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게 이제 겨울이죠. 겨울, 인묘진은 봄이고 사오미는 여름이 되고 신유술은 가을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해자축은 겨울을 나타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계절을 12지지가 사계절을 나타내는데 각각의 계절 끝에는 인묘진 그러니까 봄의 끝에 그러니까 2월, 3월, 4월을 봄이라고 하는데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을 4월 달에는 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5미를 여름이라고 하는데 7월 달을 미토가 들어가고 신유술을 가을이라고 하는데 10월 달을 술이라고 하고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하는데 1월 양력 1월을 축월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의 끝에다가 진술 충미를 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인묘진 사오미를 예를 들면은 이 진은 봄의 끝자락과 여름의 시작하는 그 사이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는 지지에 있는 12지지의 각각의 토들은 현실의 어떤 계절의 변화, 성격이 다른 두 계절의 그거를 매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 원만하게 사계절이 순환되게 해주는 그런 상생을 돕는 그런 역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토는 일지에 진술 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재하고 그 다음에 원만하고 누군가에 헌신하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진술 충미에서 충미가 있고 진술이 있는데 이 충미는 진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해자축 이게 이제 겨울인데 겨울이 끝나고 인묘진 봄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해자축은 수나라죠. 물의 나라이기 때문에 극음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운이 강한 단계에서 인묘진은 목이죠. 그러니까 봄은 목의 계절이니까 나무의 계절.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라고 합니다. 사오미도 양이죠. 화인데 이거 목화를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신유술과 해자축을 이거는 이제 해자축을 수라고 했을 때 금수를 음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수라는 운동에서 목이라는 양 운동으로 그 양에서 음으로 그러니까 또 저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과정이고 미는 양에서 음으로 바꾸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방향이 오행의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미는 진술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사계절이 순환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은 충미, 그러니까 그 계절 순환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 충미라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토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를 하느냐 하면은 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이에 충미의 그 보조를 해서 교육과 성공을 하는 그런 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들의 이런 말들은 언뜻 들으면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난해하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은 나중에 다시 제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을 개별적으로 자축인묘 다 한번 다시 공부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더라도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가면은 다음번에 들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진술충미에서 충미는 계절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진술은 충미를 보조하는 그런 토다. 같은 토지만 그 정도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진술충미, 개별적으로 진술충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인이라는 거는 뭐냐? 이거 이제 지인은 우리가 봤을 때 그 계절로서는 이제 양력으로 4월이죠, 4월. 4월인데 이때는 이제 인묘진 해가지고 봄의 끝자락입니다. 인묘진 봄의 끝자락과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사오미란 여름이 시작되는데, 그 진은 여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인묘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월 다음에는 여름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진 자체는 봄이죠. 목이죠. 그러니까 목이라는 것은 항상 외형적인 성장에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 성장에 자기 에너지와 영향을 집중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사옴이라는 것은 화의 계절인데 화는 외부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력을 성장에 치중하고 있는 목과 자신의 생명력을 외부적인 발산으로 하는데 집중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진토입니다. 그래서 목과 화라는 서로 모순되는 상황을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진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토를 우리가 교육과 지식과 소통의 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토, 일지에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 그러니까 학문이나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과 소통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도 하고 모여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러니까 일지진토는 교육과 지식과 소통의 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그 다음에 중재하는 역할, 소통을 한다는 게 중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과 화 서로 이질적인 어떤 존재를 중재하는 그런 성향도 잘 드러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지진토는 기본적으로 배움과 관련된 지식이나 교육과 관련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 배워서 새로운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 인의예지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 바르죠. 일지진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예의 바르다. 그리고 예의가 있다는 것은 결국 소통을 잘한다는 겁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점, 다른 부분을 서로 인정을 하고 그 상태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 다른 것을 인정했다는 것은 벌써 예의가 없이는 다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토는 예와 관련된 굉장히 예의 바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진술충미나 이런 모든 토들은 어떤 성향을 갖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좌오묘유가 있으면은 이렇게 좌오묘유 해가지고 이 정북, 정남, 정동, 정서 이 방향에 좌오묘유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축 이렇게 되고 여기에 진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 방향 다음편에 진술충미가 각각 위치하게 됩니다. 이거는 뭘 말하느냐? 원래는 진술충미는 중립적인, 토라는 거는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방향, 그러니까 좌오묘유가 있는 자리에 진술충미가 위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지구가 23.5도, 지구의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 관계로 이게 진술 충미가 이렇게 비스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결국 다 정방향이 아니라 정북, 정동, 뭐 정남, 정서 여기에 진술 충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지축이 기울어지는 관계로 그 자리에는 좌오묘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술 충미는 이렇게 옆쪽으로 비껴져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진술충미는 그 토들은 대부분 이제 약간 다소 편파적인 어떤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에 자주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지 진토를 기준으로 하면은 주로 이제 전문가,
전문가적인 그런 대부분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원리가 대부분 전문 지식을 갖추고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도 하고 그런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개인으로서도 일지의 진토가 있는 사람은 전문가적인 어떤 전문 기술이라든가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쪽에 굉장히 치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상식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도 그렇고 각 개인도 일지 진토가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완전 이질적인 목과 화라는 이 성장을 추구하는 것과 발산을 추구하는 사이를 중재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편파적이 되기가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진토는 항상 그 중재가 원활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성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술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술토는 자 양력으로 10월입니다. 10월. 10월을 말하는데, 이거는 뭐를 말하느냐 하면은, 목화의 기운, 그러니까 임묘진 사오미라는 봄, 여름의 기운을 신유술, 해자축은 이제 금과 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양운동, 목화 운동을 했던 임묘진 사오미의 목화 운동을 응축시켜서 이제 계속해서 양운동이 폭발할 수는 없으니까 성장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결실을 맺고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라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술은 굉장히 그 양기운을 수렴하는 거, 그래서 양기운을 수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술월에는 모든 만물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가 떨어지거나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마무리되고 일이 마무리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것도 되지만 보통 이제 술토를 죽음의 토양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성공의 토양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죽음의 토양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술을 다음에 이제 해월, 겨울이죠. 해자축, 겨울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다 떨어뜨려내야 되죠. 이 나뭇잎 같은 거 다 떨어뜨려내고 수분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겨울을 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떨어내고 필요한 것을 남기고 하는 그런 심판 기능, 걸러내는 기능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성공시키는 그런 토양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성공하는 사람도 많지만 또 당시에 죽음의 토양,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저장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 많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술토의 가장 큰 역할은 저장하는 기운, 그러니까 양기운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양기운을 견고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실의 토죠. 결실의 토, 성공의 토양 또는 죽음의 토양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인의예지상으로는 지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죠. 봄, 여름에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가을이기 때문에 거의 원숙한 지혜가 있는 그런 토양이다. 다만 이 술토도 역시 좌오묘유에서 유금 다음에 정서 쪽에는 유금 다음에 술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자축이라는 북방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지구의 지축이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방향에 치우쳐진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술은 굉장히 지혜가 많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그것들이 재활용이 되기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굉장히 잠재력이라든가 아는 것도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하다든가 잘 표현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축토에 대해서 보면 축은 뭐냐? 축월이라는 거는 양력 1월을 말하는데 1월 이전에는 이제 그 전달에 12월이죠. 12월이 이제 자월이 되는데 이때가 자월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월이라는 거는 극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음이 응축돼 고도로 그 음기운 자라는 거는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이 고도로 응축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를 축토는 봄의 인목으로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축토를 헌신의 토양 또는 뭐 배양의 토양, 모성의 토양, 뭐 희생의 토양, 탄생의 토양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축월이 끝나면 인월이 나오기 때문에 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라는 극음의 단계를 거쳐서 축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력이 고도로 응축되어 있는 자를 잘 인도해서
인목의 생명으로 탄생시키는 데 중재하는 역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축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축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잉태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희생과 헌신의 토양이죠. 모성의 토양. 그래서 일지 축토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 집안에서 장남이나 장녀가 아닐지라도 장남이나 장녀 역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일지 축토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출산을 돕는 산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모성, 그러니까 자라는 것을 잘 운반해서 인월에 다시 탄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 축이기 때문에 모성의 토양도 되죠. 또 탄생의 토양. 그래서 인이 예지에서는 인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 축도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여기 좌오 묘유가 있으면은 정방향, 정북, 정동, 정남, 정서에는 좌오 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은 여기에 있거든요. 동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인묘진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시작되는 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은 별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인목이라는 봄을 잉태시켜가 기회만 적당하게 판단하면은 봄이라는 계절을 시작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너무 쉽게 양기를 시작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축토는 그 헌신과 희생도 되지만 그 결국은 인목이라는 출발과 새로운 성장을 하는 토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한 승부나 성급한 결정을 하기 쉽다. 일지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는 뭐냐? 미토는 이제 양력으로 7월이 되죠. 7월. 7월인데 이것들은 이제 미토는 특히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축토는 음이라는 수나라에서 목이라는 봄이라는 양, 수 운동에서 양 운동으로,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는 수에서 양 운동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수에서 목 운동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자축이라는 겨울에서 인묘진 봄이 시작되는 것은 쉽다는 거죠. 훨씬 상대적으로. 그런데 미월은 목화운동, 그러니까 사오미 계절의 이제 마지막이 미월인데, 여름 사오미에서 이것이 다시 신유술이라는 가을로 이렇게 이제 전환시키는데 이 미토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 목과 화 운동을 해서 굉장히 폭발력을 가지고 팽창되고 부풀어 있는 거, 이거를 강제적으로 막 그 수축시켜야 되는 겁니다. 응축시켜 가지고 금이라는 가을을 시작하게 해야 되는 그런 광제에 있는 것이 미토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일이 벅차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월이 만약에 없다면은 사계절이 순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물도 존재할 수 없고 사계절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봄, 여름에 그 기운이 계속해서, 봄, 여름에가 계속해서 나무가 자라고 낙엽이 지지 않고 나무가 쉬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멸종해 버리죠. 반드시 봄, 여름이 있으면 가을, 겨울이 와야만 되는데, 봄, 여름을 중단시키고 가을과 겨울을 해야만 열매도 맺고 결실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 쉬게 되고, 그래서 또 새로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미토가 아니면 그 일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토는 양운동을 음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다. 그래서 그 미토를 우리가 질서의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서와 정의의 토양 또는 의리의 토양,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미토를.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사오미에서 미토가 있으면 미토 앞에는 오하고 그 다음에는 신유술로 해서 신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계절이 흘러가는데 사오미 신유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 때 미토는 이게 오와 신의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운육기라는 게 있는데, 오운육기상으로 이거를 군화라고 합니다. 군화, 오화를 군화, 군화, 임금의 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신금도 역시 화입니다. 금이지만 이걸 화라고 하는데 상화라고 합니다. 상화. 상화. 그러니까 이거는 벌겋게, 실제 불이 아니고 벌겋게 가열대가 달아가 있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벌겋게 화로 불에서 달구어져 있는 그런 금은 금인데 그런 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상화라고 합니다. 일종의 복사열 같은 거예요. 복사열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월, 8월이 굉장히 덥죠. 8월이 더운 이유가 신월인데도 가을이죠. 계절적으로 가을에 들어가는데도 더운 이유가 벌겋게 달아있는 토양, 그런 화입니다. 신금이. 그래서 여기도 오도 군하고 신금은 상화요. 군하와 상화의 사이에 있는 토기 때문에 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은 제멋대로 타는 거거든요. 거기 질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기라는 그 무질서한 것 사이에서 토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미토가 오화와 신금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을 잘 중재를 해서 그 여름을 가을로 전환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미토이기 때문에 미토를 우리가 정의의 토양, 질서의 토양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지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의리도 있고 또 정의감도 높고 질서의식 이런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좀 까칠하게도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상으로는 의에 해당됩니다. 의리에 해당되는 의리의 토양이죠. 그렇지만 이 미토도 신유술 쪽에는 그 금 쪽인 그 가을 쪽으로 치우쳐진다. 지구의 이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는 관계로 정중앙에 원래 토가 와야 되거든요. 정방향, 그러니까 정북, 정동, 정남, 정서에 진술충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축이 기울어져 있는 관계로 여기 정방향에는 좌오묘유가 놓여버렸고 그 기울어져 있는 쪽에다가 여기에 축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묘면은 여기 다음에 진이 오고 여기 오 다음에 여기에 미가 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죠. 유 다음에 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스듬하게 돼가니까 결국은 뭐냐, 미토는 정중앙이 아닌 신유술 편을 든다는 겁니다. 한쪽에 약간 편파적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는 굉장히 정의롭고 의리도 있고 그렇지만은 미토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논란과 시비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가 구현이 안 됐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설수, 관제나 구설수 이런 데 잘 휘말리는 것이 일지 미토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지, 12지지 중에서 특히 그 중에서 먼저 진술충미가 어떤 의미와 작용을 하는가, 그것들이 이런 진술충미가 일지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진토, 이 진토는 우리가 교육의 토양이라 그래요. 교육의 토양, 교육토고, 술토는 뭐냐, 성공, 결실의 토양이죠. 또는 죽음의 토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축토는 뭐냐, 배양의 토양, 희생의 토양이죠. 배양의 토양 또는 희생의 토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토는 뭐냐, 질서의 토양 또는 정의의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지의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각각 이런 성향들을 잘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 구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격국에 따라서, 그러나 일지에 있는 이런 성향들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또 이것들이 참조를 해서 그 사주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2지지 중에서 자축인묘 이렇게 그 다음 시간부터는 자축인묘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 먼저 진술충미, 왜 지지에는 4개의 토양이 있는가에서부터 진술충미의 어떤 역할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할 때 이제 축을 만나거나 진을 만날 차례가 돼서 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진술충미의 작용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이런 진술충미는 지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런 성향들을 내지만 특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지에 있을 때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일지 진술충미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작용인 거야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